돌싱 특집이 원래는 이번 32기 때 하는 게 아니라 36기쯤에 하는 거였거든요. 28기 끝나고 34기 6기 수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32기로 앞당겨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돌싱 특집 앞당겨서 할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돌싱 특집 쭉 보다 보니까 다음 주면 최종 선택 하잖아요. 망한 기수라 가지고 앞당겼나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운동회 프로님 말씀대로 운동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소리 제작진들이 그 기수가 망하면은 이렇게 운동회나 뭐 이상하게 막 춤추면서 그림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때우는 것 같아, 나은소리 제작진들이. 아무튼 이게 둥글게를 거의 30분째 보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는솔로 제작진들이 그만큼 이번 기수분들이 뭐랄까 서로에게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작진이 게임하는 걸로 이렇게 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철 영자 얘기하기 전에 나는솔로 이번 돌싱 특집이 노재민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계속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돌싱 특집이 노잼인 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남자분들한테 경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얻어야겠다 이런 게 딱히 안 됐어요.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남자분들 딱 보니까 니 가져라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잘 어울려, 너네들이 뭐 행복하게 연애해봐 이렇게 해서 막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어. 반대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에 대해서 그닥 막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침묵까지는 되는데 침묵 이상으로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이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연애 감정까지 넘어가는 그런 출연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소극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의욕이 없었고 여자분들도 딱히 의욕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지 의욕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녀 있는 돌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돌싱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계산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현실적인 부분들 많이 보고 하면서. 그나마 이번 돌싱 특집에서 볼만한 내용들은 영철과 영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돌싱 특집 9회차예요? 생각보다 오래 했네. 7회 8회인 줄 알았는데 9회차면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영자씨가 슈퍼데이트권 따려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영철씨한테 데이트권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래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영철 영자 같은 이런 남녀 커플들은 새벽 2, 3시쯤에 감자탕집 가면은 감자탕집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싸우는, 이렇게 좀 약간 타투 있고 건달과 건달 여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건달과 건달 여친 맨날 싸우는데 안 헤어져.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건달과 건달 여친이 항상 보면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하는데 헤어지진 않아. 근데 이번에 여기 도시 특집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영철님 건달 같고 영자는 건달 여친 같은데 안 헤어지는 것 같아. 만약에 최종 선택할 때 둘이 만약에 최종 커플 되면은 역시 건달 여친과 건달 이런 관계는 과학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희한한 것 같아요. 영철씨도 왜 자꾸 영자씨를 풀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영자씨는 계속 왜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렇게 속 터지게 하는지 모르겠고, 둘 다 근데 그런데 계속 만나는 거야. 보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감정 쓰레통이 되면서 괜히 이제 영향받아, 전염돼요, 안 좋은 것들이. 두둥님께서 지복행 보내면 재밌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둘이 지복행 가면은 진짜 재밌겠다. 그러지 않아요? 맨날 싸우는데 안 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 심리가. 맨날 싸우는데 안 헤어지는 이유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맨날 싸우는데 안 헤어지는 이유? 보통은 지랄 맞은 거에 중독되는 게 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맨날 싸우면서도 안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지랄 맞은 거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지랄 하면서 싸워. 근데 싸우고 푸는 그 맛에 중독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싸우고 이 사람이 나한테 풀어줘야 사랑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건달 여친 같은 분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걸 못해. 병이 있는지 정신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화롭게 지내지 못해. 꼭 지랄을 하고 진짜 막 대판 싸워놓고 완전 전쟁처럼 뒤집어지게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달 같은 남자친구가 풀어줘야 뭐 미안해, 와 내가 너밖에 없어 이런 말 들어야 이제 사랑 확인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넷플릭스 보고 평화롭게 뭐 같이 뭐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항상 막 이렇게 싸워야 돼. 싸우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뭐 풀어줘야 미안해,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그래야 뭔가 이제 안심이 되는 정서불안형. 건달 여친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죠. 루틴 같은 느낌이야. 루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랑 확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랑 확인을. 근데 영자님도 약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영자님도 없잖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영철님을 개빡치게 계속 건드려요. 개빡치게 건들면서 영철씨가 이제 결국에는 내 말대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영철이가 나 좋아하는구나 안심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영자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건달 여친처럼. 저는 저번 주에는 제가 리뷰할 때 영철씨가 더 문제있다고 봤었나? 그랬었는데 오늘 봤을 때는
영자 씨도 너무 선을 넘더라. 옥순하고 광수 있는 데서 너무 영철 씨를 무시하고 영철 씨랑 등 돌리고 앉아있고 그 영철 씨가 말 걸면은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따가 얘기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영자 씨는 이런 생각일까요? 나를 좋아하면은 이런 것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가? 그 영자 씨는 유치하게도 영철이 네가 나한테 안아줬으니까 나 너한테 보복할 거야. 나 너한테 복수할 거니까 너 당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깔려있나? 약간 유치하면서도 어떻게 요즘 남자분들이 어떻게 영자님 같은 분하고 살겠어요. 완전 도망갑니다. 도망가. 아무튼 오늘 영자 씨가 옥순이랑 광수 있는 데서 영철 씨가 식사 장소 여기 가자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핸드폰 보여줬는데 영철이 핸드폰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본 거 그거 정말 무례했고 뭐 영자 씨는 내가 감정 상하고 삐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유치하고 진짜 무례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철 씨가 정말 화날만해.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무시당하니까 영철 씨도 우리는 얘기 안 할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자 씨는 영철 씨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끔 영자 씨가 원인 제공해놓고 말투 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만약에 영자 씨처럼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영자 씨가 막 그 정도로 남자들이 참아야될 정도로 영자 씨가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자 씨가 영철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영철 씨를 너무 갈구는 거는 영자 씨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영철 씨가 물론 잘한 건 없긴 해요. 잘한 거 없더라도 이 정도로 영자 씨한테 기분 나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여자들한테 와가지고 말하자 그러고 산책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영철이는 영자한테 안아줬다는 걸로 영자 씨가 오늘까지도 계속 이렇게 영철 씨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영철 씨를 그렇게 할 게 있나? 영철 씨가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고 그랬잖아. 근데 계속 영자 씨는 계속 무한 반복인 거야. 풀어주질 않고. 그 영철이가 무슨 말만 하면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투가 왜 그러냐 그러고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그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영자 씨가 아무리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푸는 방법이 아주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걸 맞추겠습니까? 본인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건데 영자 씨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도 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 남자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막 밑으로 기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그게 뭐야? 그딴 관계가 무슨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남자도 피곤해가지고 돌변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겠지. 그리고 영철 씨가 데이트하러 가기도 전에 영자 씨가 계속 막 분위기 안 좋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하니까 우린 얘기는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자 씨가 뭐라 했냐면은 가서 말하자고 했잖아요. 가서. 근데 사실 가서 말할 때도 서로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영자 씨는 일방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영철 씨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말 끊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나서 얘기하라 그러고. 근데 사실 영철 씨 입장에서 보면은 영철 씨가 하는 말 뻔하거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자 씨가 무슨 의도로 무슨 말 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영자 씨가 말하는 거 다 듣는 거 피곤하고 힘드니까 영철 씨는 이제 자기 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영철 씨가 무슨 말만 하면은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듣고 얘기하라 그래. 그것도 막 기분 나쁘게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소리 질러. 성격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저는 뭐 영자 씨가 오늘 계속 영철 씨가 말 끊었다고 막 그러는데 영철 씨가 말을 끊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철 씨 입장이라면은 말을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중간에 말을 끊은 거 아닐까요? 영철 씨 말하는 게 계속 이미 저저번 주부터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계속 남들은 다 와주는데 너는 왜 안 와주냐.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 계속 들을 가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영철 씨가 영자 씨 말을 끊는다는 생각도 잘 안 들었어요.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싸우고 영자 씨가 자기소개할 때 미친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미친 듯이 싸우고 미친 듯이 사랑했다. 방송에서 보는 영자 씨 모습이라면은 미치겠어요. 나쁜 의미로 미칠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저는 그 영자 씨가 정말 나쁜 게 본인이 기분 나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티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미성숙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영철한테 삐져 있는 거를 다른 여자들 앞에서도 계속 티를 내는 거. 다른 여출들 앞에서도. 그러면 다른 여출들도 눈치 보게 되고 피곤하거든요. 영자 씨가 나이라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나이가 또 어리다며. 아니 뭐 이렇게 행동해. 저는 이번에 돌싱특집 노잼이 되는 거에 영자 씨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냥 얼마나 징징댔겠어. 편집된 게 이 정도면은 그냥 계속 영철이가 나한테 안아줬다고 삐져가지고 언니들한테 영철이 진짜 막 짜증난다고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들도 질리는 거야. 기 빨리고 진 빠지고 영자가 하도 징징대가지고 그거 풀어주고 얘기 들어주느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막 기력이 안 생겨가지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자 때문에. 어떤 집단에 영자씨 같이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은 다 같이 이제 처지거든요. 원래 여자들은 다 공유한다고요? 근데 뭐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솔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리뷰해보고 쭉
쭉 다 봤는데 여자들끼리 그렇게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그게 뭐 도움이 되나? 그 잠깐 4박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소외당하는 감정 싫어가지고 가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기수 끝나고 나서 연락하는 거 해봤자 1년도 못 가서 서로 이제 안 보는 사이 되던데 여자들끼리 그렇게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시간만 뺏는 거고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 만드는 거죠. 공유 안 하면 따시키던데 근데 그 5박 6일 좀 따다가면 어때? 이 사람들 뭐 평생 같이 뭐 살 것도 아닌데 딸을 시키던지 말든지. 나는 그냥 여기 나온 게 여자들하고 친목도모한 게 아니잖아요. 친목도모하러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만 알아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이가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돌싱들이고 나이가 이제 거의 40대 3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인데 그 딸을 무서워한다고? 그것도 이상해. 나의 성인들이 소외당하면 소외당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리고 영자씨 같이 이런 분하고의 감정 공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자씨 같이 이런 분하고의 감정 공유는 독밖에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죠. 이런 영자씨 같은 분 얘기 다 듣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빠지고 짐 빠져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도 힘들거든.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영자씨가 뭐 좋은 얘기를 하나요? 항상 막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뭐 뭘 듣고 있어. 시간 낭비지 뭐. 아무튼 오늘 그 영자씨가 광수씨하고 옥순씨 있는 데서 영철씨를 그렇게 무시하고 한 거는 그거는 정말 진짜 미성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뭐 티를 내 다른 출연자들한테까지. 영철씨도 당연히 감정이 안 좋잖아요. 광수하고 옥순 앞에서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식당 갔는데 영철씨가 차 안에서 영자씨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안하다고 해도 영자씨는 뭐가 미안하냐고 하면서 또 대답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영자씨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분들은 그러면은 막 계속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남자들도 좀 변할 필요가 있어. 영자씨까지 이런 여자분 만나게 되면은 야 내려 꺼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막 절절 매가지고 막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수명 줄어들어. 100세 시대인데 70살이 죽는다니까.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하게 계속 뭐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자꾸 지 혼자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들도 결혼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연애 중이라면은 야 내려 야 씨 짜증나게 꺼져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춰줘요 여러분들. 이거 심지어 둘이 뭐 결혼을 하기로 했어 뭐 연애를 하기로 했어. 둘이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지금 알아가는 단계예요. 알아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영철이 무섭다고요? 왜 무섭게 만들어? 아니 여러분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영철씨 같은 상황에서 안 무서워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것마저도 참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영자한테 맞춰줘야 돼? 성질 나온다니까? 영자씨 같이 이렇게 남자 계속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계속 막 짜증내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좋게 말하려고 하다가도 정도가 지나치잖아. 어떻게 자기 승질 안 나오게 생겼어요? 남자가 화나게 놓고 화내서 무서워요. 정신병자예요? 아니 영철씨가 밑도 끝도 없이 화내고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무섭게 했다면은 영철씨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영자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철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영철씨가 화내는 모습 무서워요. 영철씨가 말하는 거 무서워요. 왜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 사람을. 참나. 영철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와서 너한테 말을 걸겠다고도 했죠. 설거지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했고 영자씨가 계속 징징거려가지고 했잖아. 어쩌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자꾸 너 왜 여태까지 설거지 안 했어? 그리고 너 왜 대기하고 있어서 너 왜 나한테 안 와줬어? 앞으로 오겠다고 했잖아. 자꾸 너가 징징대니까.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계속 그 과거에 갖고 너 왜 그때 왜 안 했어? 지금에서 뭐 해서 뭐해? 막 이런 하면은 진짜 이거 피곤해. 오래 못 삽니다. 진짜 이렇게 계속 그때 서운한 거를 계속 이거 몇 시간째 했던 얘기 또 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싶으면은 계속 이렇게 영자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자 도망가게 만들고 싶고 남자 무서운 모습 보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건들면 돼요. 무섭다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영자씨도 영철씨가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좀 기분 나쁘고 영철씨처럼 말하는 거 무섭다고 이렇게 하면서 영철씨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면 되잖아. 영철씨가 처음부터 이랬어요? 오늘은 영철씨가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좀 안쓰러웠어요. 영철님 안 좋게 봤는데 오늘 보고 영철님 인내심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철님 인내심 좋더라. 저였으면 이렇게 안 찾아오죠. 혼자서 뭐 삐져있든지 말든지 쳐울든지 말든지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상종을 안 하겠죠. 근데 영철씨는 계속 찾아와가지고 영자야 너 뭐 이렇게 해서 대화하자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찾아와가지고 대화하자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영철이 인내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철씨가 이미 저번 주에도 영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자씨가 안 왔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 이틀 연속으로. 이번에도 또 영철씨가 영자씨랑 데이트 끝나고 와서 영철씨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근데
영자 씨가 5분만 있다가 생각 정리하고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5분 더 있어도 되니까 일단 오면은 내가 기다리겠다고 해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가 있었는데 안 왔잖아. 안 온 게 아니라 끝까지 대화도 안 걸었어요. 영철 씨한테 말도 안 걸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이틀 연속으로. 영철 씨가 그 정도로 잘못했나요? 물론 영자 씨가 서운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영철 씨를 이렇게 지지고 볶을 일인가? 영자 씨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영철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랬다면 모르는데 영철 씨가 얘기했잖아요. 미안하다고. 근데 계속 영자 씨가 했던 얘기 했다고 갈구니까 영철 씨도 짜증나가지고 자기 얘기하니까 그럼 또 뭐 영철이가 뭐 핑계 댄다면서 또 이제 그게 또 길어지고 영자 씨 같은 분 만나면은 오래 못 살아. 도망가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영자 씨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 썩어가지고 있으면 진짜 개 짜증나요. 일부러 짜증나라고 이렇게 얼굴 표정 안 좋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짜증납니다. 그거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도 얼굴 풀지도 않고 영철 씨가 그 정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제 라이브에도 영자 씨 같은 성격인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표정 썩은 거 마누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여자친구도 아니고 솔직히 와이프든 여자친구든 진짜 계속 표정 썩어 있으면 진짜 개 짜증나거든. 계속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틀 넘게 있었나? 이틀 넘게 그렇게 표정 썩어 있었나? 진짜 짜증나요. 사과를 해도 뭐가 미안하냐면서 받아주지도 않고 영자 씨가 식당에 가서 아까는 내가 못 나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철 씨 기다리던지 말든지 영자 씨가 이제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바로 영철 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였대요. 저번 주에 영철 씨가 여자 숙소 와가지고 영자 씨한테 대화적으로 했었고 했는데 영자 씨는 그냥 자버리고 영철 씨 찾아오지도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영자 씨는 이게 그 사과를 할 거라면 사과만 하고 딱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영철 씨한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먼저 말을 안 해도 영철 씨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까 저번 주 저저번 주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간단한 안부 인사도 안 했다고 하면서 계속 또 영철 씨를 식당에 와서도 갈굽니다. 뭐 제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영자가 영철이 좋아하니까 서운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영자 씨처럼 오늘 이렇게 저녁 데이트 식사 때까지도 계속 이러는 거는 남자들이 도망치기 딱 좋죠. 도망치거나 여자분한테 꺼지라고 하거나 어떻게 보면 영철 씨가 오늘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고 한 거는 꾹꾹 참다가 차마 꺼지란 말은 못 하겠고 꾹꾹 참다가 그냥 너랑은 여기서 이제 쪽내자 이렇게 좋게 이제 돌려서 말을 한 거라 봐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오늘 방송 봤을 때는 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영자 씨가 좀 이상해요. 물론 영철 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영자 씨 이런 성격을 맞추기 어려워요. 영자랑 영수랑 잘 맞는다고요? 아니에요. 영수 씨도 영자 씨 이런 성격 못 맞춰요.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 다니는 데서 개무시하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기다리게 해놓고 영자 씨는 가지를 않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아무 말도 안 걸고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영철 씨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영자 씨가 얘기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노력을 했잖아요. 영자 씨가 와달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말도 걸었고 근데 한번 과거에 그 삐진 걸로 계속 그거를 갖고 가면은 영철 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 못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영철이는 영자한테 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영자가 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막 영자 씨한테 그렇게 푹 빠질 정도로 영자 씨가 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호감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영자 씨한테 이렇게 한 건데 영자 씨는 내 기대만큼 영철이가 안 따라와 준다는 걸로 영철 씨를 갈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좋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영철 씨가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영철 씨는 이런 스타일인 것보다고 이 사람의 그런 거를 존중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영자는 자기 기준에 자기 기대만큼 안 해준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못 사게 구는 거잖아요. 영자 씨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 기대만큼 다 맞춥니까? 영철이는 그 정도 마음이 아닌데 영철 씨도 영자 씨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괜히 이제 서운해가지고 떼쓰는 거를 영철 씨도 잘 알아요. 영철 씨가 오늘 영자 씨한테 뭐라 했냐면은 영자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함께 있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너를 깝깝하게 해가지고 화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철 씨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영자 씨한테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죠. 영자 씨는 영철 씨한테 초반에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나한테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술 먹고 가격해지는 것들도 불만이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미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영자 씨가 영철 씨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적극적이지가 않다. 술 먹고 가격해진다. 그래서 영철 씨가 노력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계속 또 한 번을 먼저 안 왔다 불만 얘기하고 영자 씨를 벌써 3주째 이걸로 영자 씨가 3주째 영철 씨를 이렇게 갈구는 게 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질리네요. 대기하는 줄 알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핑계 댄다고 계속 갈구고 아마도 영자 씨는 남자분들하고 연애를 할 때 자기 기대만큼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영철 씨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연애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영자씨가 원인 제공해가지고 남자들이 화를 내고 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남자들이 말투가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왜 언성 높이냐 그러고, 표정이 왜 안 좋냐 그러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꼬리 잡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남자들 미치게 만들어 놓고.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이런 식인데 자꾸 영자씨가 끝도 없이 갈구니까 영철씨도 짜증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제 앞으로 오겠다고 했고 미안하다고도 했고 뭐 설거지도 그렇고 고기 굽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제 한다고 했고 했는데 너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거 갖고 얘기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되냐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안 갔어야 되냐, 너가 와달라고 해서 계속 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영철씨가 반박을 해도 영자씨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이제 뭐 이해 안 하는 척 그래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영철씨가 말하는 거 말 잘하더만. 영철씨가 맞는 말 했고, 근데 영철씨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대. 말 좀 똑바로 하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무섭게 안 합니까? 무섭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영자씨가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자를 미치게 해가지고 정색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개 빡치게 한다는 거예요. 영자씨가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알겠잖아요, 여러분들. 영철씨가 뭐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니야. 영철씨가 충분히 영자씨한테 얘기를 잘 했는데, 영자씨는 네가 말하는 화법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불리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나 봐.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말하라 그러고. 근데 보통 영자씨 같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몇 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겪어봤는데 거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영자씨가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얘기하라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상대방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 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상대방은 영자씨가 말을 다 끝난 줄 알고 내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내 얘기 하려고 하니까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니까? 너는 왜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말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막아버려. 지 얘기 더 하려고, 상대방 말하는 걸 아예 막아버리려고. 영자씨가 좀, 저는 오히려 영철씨가 말을 끄는 것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은 그보다도 영철씨가 말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말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쳐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자씨 성향상. 그러니까 원천봉쇄 하는 거지. 원천봉쇄. 말을 끄는 것도 있긴 한데 영철씨가 말하는 거를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쓰는 게 사람들이 있다니까. 상대방이 말을 더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씨가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남자들은 이제 막 여자분하고 싸울 때 뭔가 화가 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영자씨같이 이런 사람한테 내가 말한 거 다 말을 하고 하라니까 왜 말을 끊어 하면서 딱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런 소리 듣게 되면은 순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말을 까먹어요. 그 말이 꼬이거나 그렇게 돼. 사탕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맞아요. 사탕 가지고도 싸우고. 근데 이렇게 그냥 뭐 건들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짜증내버리고 이러면은 상대하기 싫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저도 겪어봤는데 막상 영자 같은 스타일의 사람도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상대 말을 또 잘 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말 끊는 건 기가 막히게 뭐 네가 말을 끊었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말을 끊는 거는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아까 사탕 같은 경우는 서로 답답한 것도 좀 있었어. 근데 영철씨는 이제 그래도 하나 더 먹어봐라 이렇게 한 번 더 권했는데, 영철씨는 안 그래도 영철씨한테 짜증나 있는데 더 그게 좀 뭐 터진 거죠. 근데 영철씨도 너무 예민해. 그냥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고 밀어내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나가지고 영철씨를 엄청 또 얘기하더라고. 영철씨도 답답한 게 있고, 영자씨는 극도로 지나치게 예민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남녀가 있을 때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짜증내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더 짜증 많이 내고 더 화 많이 낸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화법이 이해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영철씨를 무시하는 게 많이 깔려있는 얘기거든요. 네가 말을 못한다, 뭐 너가 논리적이지 않다, 네 발음이 안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영자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다 정말 좀 너무 안 좋게 봤습니다. 영철씨가 말하는 거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없었고, 충분히 영철씨 입장에서 얘기를 잘 했는데 그때마다 영자씨가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화법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좀 비열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시간 40분을 싸웠잖아요. 계속 영자씨는 했던 얘기 했다고 그걸로 1시간 40분을 얘기한 거야. 체력도 좋아. 영자는 싫은 것도 많습니다. 영철 말투도 싫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것도 싫고, 나한테 안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싫고, 옷도 싫고,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끊던가.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다 싫다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 난리를 쳐도 영철씨가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영자씨도 그냥 이렇게 하나 봐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은 꺼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영철씨는 그래도 그냥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나 봐.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정해놓고 상대방을 계속 갈구는 거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자씨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 자기가 듣고 싶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놓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면 계속 그냥 끝도 없이 갈구는 거. 못 만납니다, 이런 스타일. 너무 초반에 영자하고 영철씨가 너무 영자씨한테 직진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초반에 첫날부터 직진하는 분들 치고 제가 이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둘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너무 금방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역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오늘 그렇게 1시간 40분 동안 식당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차에 타가지고 영자씨가 이제 집을 짰거든요. 영철씨가 옷을 벗어줘가지고 영철씨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 저는 영자씨가 이렇게 영철씨한테 계속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영철이 옷도 솔직히 이게 안 받아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철이가 외투 벗어주는 건 또 그냥 입더라. 영철이가 외투 벗어주는 건 또 입더라고. 아무튼 오늘 영자씨가 그렇게 1시간 40분 동안 영철씨 갈구고 했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그 포지션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영철이가 외투 벗어준다고 그 외투는 또 이제 걸치고 있고 이게 되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외투도 받지 말지. 그래서 영철씨는 외투 걸쳐주니까 외투도 받네? 사탕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사탕도 주고 사탕 하나 더 먹으라고 한 거에 또 열받아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물론 영철씨가 답답한 것도 있는데 사별하시고 나서 8년 넘게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서툰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영철씨는 계속 그거를 사탕 하나 더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영철씨한테 뭐라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아무튼 그 사탕 갖고도 영자씨가 또 뭐라고 막 난리치니까 영철씨가 그냥 오빠 동생 하자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영철씨도 이제 한계가 온 거지. 인내심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탕 갖고도 뭐라 하고 영철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이 별일도 아닌 걸로 계속 이렇게 영자씨가 예민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영철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을 먼저 그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빠 동생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자씨는 오빠 동생 하자는 말이 또 열받았나봐. 그래서 영철씨가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화해의 손길도 거부하고 그리고 데이트 끝나고 차에서 내려서도 혼자서 먼저 쌩 가버리고 유치해요 좀. 막상 본인이 계속 이렇게 난리치면은 그거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오빠 동생 하자고 하니까 또 그것도 삐진 거예요. 영자씨가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또 남자가 도망가면 서운한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거에 어떻게 이렇게 맞춰? 영자는 여태 남자 만나면 공주 대접 받았나봐요. 그럴 리가요. 영자씨가 그동안 만났던 남자분들이 영자씨한테 공주 대접을 해줬을 거라는 생각 안 드는데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친구가 공주 대접 받으려 그러네? 이런 생각 드는 순간 관계를 끝낼 것 같은데.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이제 대부분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공주가 아닌데 공주 대접을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영자씨가 여자들 숙소 데이트 끝나고 와서 숙소 와가지고 옥순씨하고 순자씨한테 걔가 먼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 영자씨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도 옥순하고 순자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걔라고 하는 게 뭐야. 걔가 어딨어. 영자씨보다 다 나이가 많은 오빠 언니들인데 여기 나는 솔로 출연자들 중에 걔가 어딨어요. 영자씨가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 영철씨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 거는 지 얼굴이 침뱉기예요. 다른 여출들은 영철씨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자씨만 영철씨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철씨를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이거든요. 다른 여출들은 영철씨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전혀 없어. 영자씨만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있는 건데 근데 영철씨에 대해서 걔가 먼저 그랬다면서 영철씨 나쁘게 말하고 자기 얼굴이 침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순씨도 영자씨가 하도 하는 꼴이 이상하니까 영자 편 안 들어주고 영자씨가 막 영철씨 막 뒷담하면서 영철이 말투가 좀 안 좋았다, 영철이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옥순씨가 영자 네 말투도 좀 그랬다고 이렇게 편들어주질 않아요. 오늘 옥순씨 모습이 약간 좀 떡상하는 느낌이에요. 속 시원했어. 저는 그저 막 여자들끼리는 이상한 그런 거 있어도 그냥 다 편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거가 실제로도 31기 때 많이 나왔었고 해가지고 영자씨로 인해서 옥순하고 순자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옥순씨하고 순자님은 영자씨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자기들이 할 말 하시더라고요. 너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데이트 끝나고 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 때도 그래도 영철씨가 있어 운전해주고 운전해준 사람한테 뭐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가지고 여자 숙소로 그냥 혼자서 쌩 와버리는 것도 사실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영철씨가 그 정도로 잘못도 안 했고 영자씨는 보면은 그냥 뭐든지 다 자기 기분에 장악이 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영자씨가 처음에 등장할 때도 되게 빌런 같은 모습이 많았었는데 역시 처음에 등장할 때 모습대로 영자씨는 결국에는 빌런 같은 모습으로 제대로
그대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탁형, 옥순, 순자, 현숙도 지긋지긋했댔죠 라고 하셨는데 그쵸, 여자들이 봤을 때도 영자씨는 좀 질리지, 지나치지. 그리고 영철이 사연 때문에 뭐 내가 영철이를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무슨 영자씨는 그딴 소리를 해, 안 그래요? 영철씨가 이제 사별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철이가 사별한 것 때문에 내가 뭐 영철이를 어떻게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영철씨 되게 참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사별한 얘기를 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철씨 사연까지 갖고 와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영철씨가 대단히 잘못을 한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별을 들먹이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사별 얘기를 왜 들먹여요? 지 눈을 탓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순자님도 영자씨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으니까 영자 네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행동은 네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너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순자님도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여자들조차도 영자씨의 이따위 행동들은 편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아 뭐 너 서운했겠다, 너 힘들었겠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할 텐데 영자씨의 이런 모습들은 여자들끼리도 편들어줄 수가 없다. 아무튼 그렇게 영자씨가 계속 영철씨 뒷담화 하고 있는 와중에 영철씨가 또 찾아왔었어요. 영자 또 기분 풀어주려고, 달래주려고. 근데 또 영자씨가 5분만 생각 정리하고 오겠다고 해놓고 안 가요. 5분만 생각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안 간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옥순하고 현숙한테, 이번에는 옥순하고 현숙한테 또 영철이 뒷담화하고. 생각 정리는 자기 혼자서 생각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자씨가 하는 짓은 계속 나 지금 짜증나는 거 내 얘기 들어줘, 나 공감해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편 들어줘. 생각 정리 좀 혼자 하면 안 되나? 영자씨가 애도 아니고. 애들도 이렇게 안 하겠다, 애들도. 그래서 옥순씨가 영자 너는 뭐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물어봐도 영자씨가 대답도 안 하고, 본인 마음에 영자씨처럼 솔직하지 못하면은 그냥 뭐 어떤 조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영자씨는 그 여자들한테 뭔가 방법이나 해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짜증나고 열받아 있으니까 언니들 내 얘기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씨 같이 살짝 T 성향이 있는 분들은 영자씨 같은 사람 너무 싫은 거지. 뭘 하고 싶은 건데, 너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데, 이런 거를 듣고 싶은데 영자씨는 그냥 자기 기분 속상하고 서운하니까 나 서운한 거 좀 얘기 들어줘. 지금 4일차인데 4일차고 이제 내일 모레면 최종색 하는데 영자씨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시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정 쓰리통이에요 여러분들. 영자씨가 하고 있는 게. 요즘 30대 남자들은 아무리 예뻐도 공주 대접 해달라는 느낌 들면은 이상형이어도 바로 도망가나요? 일단은 여자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공주 대접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이상형이면 공주 대접 해줍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여자들이 공주 대접 해주지 말라고 해도 공주 대접을 해줘요. 엉뜨 켜놓고 막 이렇게 막 깔끔하게 해놓고 문도 열어주고 공주 대접 해줘. 남자들은 자기 좋아하면은. 근데 여자분들이 자기 입으로 공주 대접 해달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남자들이 봤을 때는 그 여자는 공주로 안 보이는 거죠. 이상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어요. 일단 여자분들 입에서 나 공주 대접 해달라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온다면은 애초에 남자들은 그 여자분 그렇게 이쁘게 안 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영자씨가 계속 그렇게 영철씨 기다리게 하다가 현숙씨 시켜가지고 현숙씨 보고 대신 내려가가지고 전달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최악이야. 뭐 영자 뭐 다리가 없어, 뭐 지 기분 나쁘다고 영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먹이고 현숙씨 시켜가지고 말 전달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애도 아니고. 말을 전달하는 것도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영철씨 미안한데 아직 내가 생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철씨 먼저 가 있으라고, 나는 여기서 좀 생각 좀 정리하고 이따가 내가 생각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말이 어려워요? 지 기분에 장악돼가지고 기분이 태도가 돼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거. 성숙하지 못한 모습. 미혼인 분들이 나오는 돌싱 특집 말고도 다른 기수 미혼인 분들 있잖아요. 미혼인 분들도 이런 행동 안 나오는데 이 돌싱이신 분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진짜 더 별로인 것 같아요. 미혼 기수가 나오는 그 기수에서도 이런 모습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본인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영철이는 영자에게 마음이 없어 보이나요? 호감이 있는 정도지 엄청 마음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괜찮네, 한번 알아봐 봐야겠다, 그런 정도였는데 영자씨가 오히려 그 영철씨한테 약간 내가 더 영철이를 좋아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갈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영철이가 나를 또 좋아해가지고 내가 영철이한테 좀 마음도 주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더 갈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자씨가 봤을 때는. 근데 영철씨는 다른 여출들이 영철씨한테 관심을 보였잖아요. 영자 바로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영자씨 좋아하는 마음은 딱 알아보고 싶다, 호감 가는 정도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영철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영자씨가 생각 정리하고 와서 말 걸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말을 안 걸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영철씨가 아 영자는 이게 대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말을 안 걸어가지고 영철씨가 먼저 올라와서 잠을 잤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영철 씨는 조금 더 영자 씨하고 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영자 씨가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알아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음 주 의견편 보니까 영자 씨가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슈퍼 데이트권을 따가지고 영철 씨한테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영자 씨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영철 씨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쓴다는 거를 생각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있다면. 근데 영자 씨는 뭐 슈퍼 데이트권 따가지고 영철 씨한테 본인이 그렇게 행동들 해놓고 쓰겠다고 하니까 너무 영철 씨를 우습게 보나? 영철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철 씨가 만만하고 우습게 보여서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 기복, 맞아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거. 영자가 슈퍼 데이트권 따면은 영철한테 쓴대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자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데다가 자기가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이제 자기 감정이 이제 다 풀리고 나니까 이제 영철 씨하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철 씨 입장에서는 좀 소름 끼치지. 본인이 그렇게 나 기다리게 하고 나를 1시간 40분 넘게 갈구고 며칠 동안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지 이제 감정 풀리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나한테 다가오면은 진짜 더 도망가고 싶어지죠. 정 떨어지게 해놓고. 그 영자 씨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남자들은 다 여자한테 오는데 영철 씨는 나한테 안아줬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라 보거든요. 영철 씨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고 끝까지 영철 씨한테 가서 말도 안 걸고 한 거는 그냥 영자 씨가 유치하게 영철 씨를 연맥인 거고 복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런 감정을 들게 한 상대방을 똑같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성으로 만나기에는 부적절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 상대방은 나하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가지고 이 사람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자 씨처럼 너가 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 서운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너한테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실 누굴 만나도 뭐 좋은 결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영자 씨 같이 이런 성격들은. 영철 씨가 다 같이 있는 데서 영자 씨 기다리느라고 술도 안 먹고 표정도 안 좋게 있고 그랬어요. 사실 나는 솔로에서 5박 6일 동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특히 밤에. 근데 영철 씨가 술도 안 먹고 표정도 안 좋게 계속 시무룩해져가지고 말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자 씨는 끝까지 말 안 걸었잖아. 이건 진짜 못된 거야, 못된 거. 오죽하면 경수 씨가 영자 씨한테, 영자 씨가 해도 너무하니까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경수 씨가 영자 씨한테 뭐라 했거든요. 영자 씨가 하는 행동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영자 씨한테 정 떨어지게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제 다음날 돼서 영자 씨도 자고 일어나니까 감정이 풀렸고 영철이가 또 찾아오니까 영자 씨는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영철 씨는 이제 그 전날 영자 씨가 자기한테 안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둘이 이제 영철 씨가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정말 관계가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마음이 아예 없는, 가정법원 앞에 와 있는 그런 이혼 부부 같았어요.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둘이 대화하는 모습은 둘 다 이제 뭔가 격앙된 감정들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딱 가정법원 그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거 하는 조정실인가요? 네, 아무튼 거기 앞에 딱 그런 분위기. 오늘 5일차 되는 날 아침에 영자 영철이 그 대화하는 딱 그 차분해진 분위기, 딱 그런 분위기의 그 사람 남녀가 이렇게 가정법원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딱 가정법원 느낌이었어. 오늘 영철과 영자의 아침에 대화하는 모습은. 가정법원까지 와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제 가정법까지 와서 너 수고했다, 이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정리하는 멘트하고 그런 느낌. 영자 씨도 내가 예민했지 하면서 인정하고, 영철 씨는 나는 영자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다툴 줄 몰랐다면서 그냥 아쉬워하고, 정말 딱 가정법원 느낌입니다. 가정법원. 영자 씨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나는 정말 가식 없이 임했기 때문에 아쉬웠다면서 이제 즙을 짰거든요. 가식 없이 임했기 때문에 아쉬웠다, 이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영자 씨의 진짜 모습인 거 아니야. 정말 뭐 방송 의식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솔직하게 임한 내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아. 이제는 영자 씨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영자 씨는 제가 추측하건데 계속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만남과 연애, 이별이 항상 영자 씨는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남자들, 내가 만났던 남자들. 영자 씨는 이제 좀 멈출 필요가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라 그래? 만약에 영자 씨하고 영철 씨하고 최종 선택할 때 최종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최종 커플이 되면은 정말 뭐 이거 뭐 건달과 건달 여친 탄생인가요? 맨날 싸우면서 서로 못 헤어지는 그런 커플 탄생인 건가? 그렇게 될까봐 겁나는 게 좀 있어요. 나는 솔로에서는 이렇게 솔로날에서 안에서 싸우는데 만약에 두 분이서 커플 되면은 감자탕집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저는 다른 이번에 도시는 특집에서 누가 커플 되고 누가 커플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관심 없는데, 영철 영자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영철 영자가 최커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좀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